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식이었나요? 바로 이런 식이었죠. X축 방향과 Y축 방향 그리고 Z축 방향에서 이런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식은 어떤 식인가요? 유체가 유동하고 있을 때 그 유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바로 그 유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하고 같다. 이것이 이제 그 운동량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 식을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점차 축소하는 관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유체가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단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체가 이 관벽에 어떤 힘을 미치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 관이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이 관으로부터 유체가 이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 그 힘, 작용하는 힘, 이 F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요. 단면 1과 2에서의 그 압력과 속도를 각각 이제 P1, P2, V1, V2. 예, 여기 지금 단면 1에서의 압력을 P1, 그리고 속도를 V1, 그리고 단면 2에서의 압력을 P2, 그리고 속도를 이제 V2로 이렇게 이제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 F에 이 뭐예요? 축소되는 이 관벽에 대해서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힘을 받게 돼요. 이 유체는요. 그렇죠? 이 유체가 이제 관에 미치는 힘이죠. 바로 이 F는요. 반대로 뭐예요? 관벽으로부터 또 이렇게 받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크기가 되겠죠. 그거의 X 방향 성분을 이제 FX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힘이에요. 이 FX를 이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운동량 방정식. X축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이죠. 자, 이 식으로부터 이제 이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X축 방향의 유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볼게요. 먼저요, 단면 1에서 압력이 P1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P1 곱하기 단면적 A1. 바로 그 힘을 받죠. 자, 이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면 2에서 이제 P2에 의해서 받는 힘은 뭐가 되나요? P2 곱하기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의 단면적 A2가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우리가 부호 약속을 했었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그리고 반대의 힘,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우리 재료역학에서도 이렇게 부호를 약속했잖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P2A2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FX는 뭐예요? 바로 이 관벽이 유체에 미치는 힘이죠. X축 방향으로. 그래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이 값은 바로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값하고 이제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제 fx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fx가 이제 이쪽으로 이항이 되고 반대로 로 q의 v2-v1은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f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fy 값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추의 그 꼭지각을 안다는 거죠. 이 세타 값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세타 값으로부터 바로 이 f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볼게요.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 바로 이 각도가 뭐가 되나요? 이 원추 꼭지각의 2분의 1이 되는 2분의 세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바로 이 선과 이 선이 직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선과 또 이 선이 직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이 선을 90도 회전하면 이 선이 되고요. 이 선을 또 90도 회전하면 또 이 선이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인 2분의 세타 값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 2분의 세타 값은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럼 빗변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빗변은 이게 되고 높이는 바로 이 fx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빗변은 f가 되고 높이는 fx가 돼요. 그래서 이 사인 2분의 세타의 값은 어떻게 돼요? f분의 fx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sin 2분의 세타분의 f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sin 2분의 세타분의 1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코시컨트 2분의 세타가 되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sin 세타의 역수값이요. 예, sin 세타의 역수값. 이것은 바로 뭐가 되나요? 코시컨트 세타 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관로가 노즐일 때, 관로가 노즐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유체가 뭐예요?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P2 값은 바로 대기압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P1 값을 이제 계기압력 값으로 나타내면, 계기압력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2 값은 대기압이니까 바로 압력 값이 0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식 A에서요. P1 값을, 이 P1 값을 계기압력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P2 값은 대기압이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 A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x는 P1A1, P1A1 그리고 뭐예요? 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fx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 압력 값으로 했을 때 그 f 값은 바로 뭐예요? 이 fx 대신에 또 이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요. 곡관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체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흘러 들어와서요. 이렇게 뭐예요? 구분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유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곡관의 이 벽에 힘을 미치겠죠. 그렇죠? 어떤 이런 그 힘을 미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관에 이렇게 힘을 미친다는 것은 이 관이 정지해 있다라고 했을 땐 뭐예요? 이 유체가 이렇게 힘을 받는 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받는 힘 F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힘 F의 X방향 성분 Fx를 구하면 바로 이 값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x 값하고 Fy 값을 구하면 바로 F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fx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운동량 방정식 x축 방향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자, 단면 1에서의 뭐예요? 힘. 여기서의 압력이 P1이니까 또 단면적은 A1이에요. 그러면 P1, A1 바로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죠. 그 다음에 단면 2에서의 힘은 뭐예요? 여기서의 압력이 이제 P2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의 단면적이 이제 A2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2 곱하기 A2가 되는데 그 힘은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P2A2 바로 이 값이죠. 예,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뭡니까? X축 방향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이 P2A2 값을 갖다가 이제 X축 방향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위치에서요.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선이 바로 이제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선이 되는데 이 선의 그 접선의 그 방향이 이 수평선 방향하고 바로 알파의 각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각도를 이제 알파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알파 값하고 여기에서 이 알파 값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엇각이죠. 예, 서로 같은 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힘이 바로 P2A2이기 때문에 바로 X축 방향의 힘, 바로 이 값이죠. 예, 바로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그냥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X축 방향의 P2A2 값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P2A2 코사인 알파 값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이 바로 이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P2A2가 됩니다. 그렇죠? P2A2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P2A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입니다. 예. 그리고 방향은 뭐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에서 이 구분관에서 이 관벽으로부터 받는 힘, 바로 그게 뭐예요? X축 방향으로 받는 힘이 Fx예요. 그래서 부호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받는 힘이니까는요. 자, 이 값은 이제 로우 Q의 Vx2 마이너스 Vx1인데 Vx2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의 속도가 지금 뭐예요? V2예요. 자, 그런데 이 V2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이 V2를 갖다가 바꿔야 되겠죠. 이 X축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값. 뭐 이 값이나 같은 값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알파는 V2분의 바로 이 값이잖아요. 이게 이제 X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V2의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단면 2에서의 속도 V2를 X축 방향으로 바꾼 게 바로 V2의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VX1은 뭐가 돼요? 여기서의 X축 방향의 이제 그 속도가 되는데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VX1은 V1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요,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f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식은 이렇게 되죠.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시키고, 역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식을 이제 a라고 놓고요. 다음에는요, 이제 fy를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y축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이죠. 이 식을 이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축 방향에서 유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 어떤 힘들이 있나요? 먼저 이 관에서의 뭐예요? 작용하는 유체가 받는 힘이죠. Fy가 있어요. 자,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니까 역시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단면 1에서 압력 P1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지금 수평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는 그런 압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수직 방향으로, 즉 Y 방향으로의 힘은 뭐가 되나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P1에 대한 힘은요. Y축 방향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단면 2에서 이 P2에 의한 Y축 방향의 힘은 있는 거죠. 그 힘이 바로 뭐가 되나요? 바로 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힘이 이제 뭐예요? P2A2니까 바로 이 힘은 뭐가 되나요? 사인 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알파는 뭐가 되나요? 여기 사인 알파는 이 사인 알파는 바로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예, 빗변분의 바로 높이가 돼요. 그럼 빗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P2A2 값이죠. 예, 그래서 P2A2분의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이 값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값인데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P2A2 곱하기 사인 알파. 그렇죠?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방향은 역시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작용을 하니까 이 값은 로우 Q의 Vy2 마이너스 Vy1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Vy2가 어떤 값이에요? 바로 여기서의 지금 그 속도가 지금 V2잖아요. 자, 그런데 Y축 방향의 이제 그 속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값이 되나요? 바로 이 값인데요. 예, 여기에서 사인 알파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V2분의 바로 이 값이죠. 예.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V2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VY2는 V2의 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VY1은요, 바로 여기에서의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인데요. V1에 대한. 이 V1은 지금 수평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Y축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은 뭐예요?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제 다시 fy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 값이 이제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서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fx하고 fy를 구했으니까 이제 f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요.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f고, 그 다음에 이게 fy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fx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으로부터 이제 f 값을 구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f의 작용 방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작용 방향 뭐예요? 바로 이 세타 값을, 바로 이 수평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 이 세타 값을 한번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쉽죠? 여기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죠. 예, 그러니까 fx분의 fy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세타 값은 아크탄젠트 fx분의 fy 이렇게 해서 이제 작용 방향까지 이제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운동량 방정식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서요, 점차 축소하는 관에 유체가 미치는 힘, 그리고 이런 그 곡관에서 유체가 미치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리를 이렇게 알고 나시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